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po크타임스가 접촉한 대만 안보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번 베이다이 허에서는 대만과 미국에 대한 대응 전략과 군 고위급 인사, 내년 제21차 당대회를 앞둔 당내 인사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는데요. 특히 제21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대대적인 당내 검증과 사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중국계 온라인 매체에서 아주 흥미로운 소문 하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이 베이다이허에서 일부 고위 인사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한 원로급 인사가 시진핑에게 후계자를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 인사는 처음에는 시진핑을 청나라 강희제에 비유하며 극찬했습니다. 중국이 시진핑의 지도 아래 강희 건룡시대와 같은 태평성세를 누리고 있다며 한껏 치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무르익자 갑자기 후계자 문제를 꺼내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강희제의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후계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황태자 자리를 둘러싸고 9명의 황자가 권력투쟁, 구자 탈적이 벌어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중국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내년 제21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후계자를 확정해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만찬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시진핑은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정치적 인사체계에는 이미 후계자와 관련한 적절한 안배가 되어 있다. 이 말은 사실상 후계자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전원의 전원을 거쳐 해외 온라인에서 확산된 이야기고요. 실제 이런 만찬이 있었는지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인물이 현재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라는 추측까지 내놓고 있지만요. 오히려 이 때문에 이야기의 신빙성이 더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오러지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면 시진핑 면전에서 후계자를 지명하라고 요구하는 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거는 행동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진핑이 이번에 실제 베이다이허에 갔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하기도 어려운 이런 이야기가 왜 이렇게 관심을 끄는 걸까요? 바로 시진핑의 후계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지금 중국 정치의 가장 민감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 이 문제는 단순한 소문으로만 넘기기 어려운 흥미로운 패턴을 보여줍니다. 2012년 당시 중국 공산당에는 나름대로 정착된 권력 승계 관행이 있었습니다. 덩샤오핑 이후 최고 지도자는 대략 10년 동안 집권하고 물러났고요. 후계자도 미리 최고 지도부에 합류시켜 국정 경험을 쌓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진핑과 리커창도 이런 과정을 거쳤죠. 그리고 시진핑이 집권했을 당시에도 이미 다음 세대 지도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정차이와 후춘화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1963년생으로 2012년 제18차 당대회 당시 49세의 정치국에 입성했습니다. 당시 관행대로라면 2017년 제19차 당대회에서 상무위원에 진입한 뒤 2022년 이후 중국을 이끌 차세대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먼저 순정차이가 사라졌습니다. 충칭시 당서기를 맡으며 차기 최고 지도자 후보로 거론됐던 순정차이는 2017년 제19차 당대회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전격 낙마했습니다. 이후 부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사평론가 차이성쿠는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고위 간부 한 명이 숙청된 것이 아니라 시진핑이 기존의 후계자 승계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신호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정차이와 함께 차세대 지도자로 꼽혔던 후춘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후춘화는 후진타오가 이끌었던 공청단 계열의 대표적인 차세대 인물이었습니다. 티베트와 허베이, 내몽골을 거쳐 광둥성 당 서기까지 맡으며 오랫동안 중국의 6세대 지도자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순정차이가 낙마하면서 후춘화는 기존 후계 구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후보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제19차 당대회에서 상무위원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후춘화의 입지는 한층 더 좁아졌습니다.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는 정치국 위원 자리마저 내놓게 됐죠. 한때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인물이 이제는 정치 권력의 핵심에서 완전히 밀려난 겁니다. 그런데 후춘화를 둘러싼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순정차이가 낙마할 무렵 후춘화가 직접 시진핑에게 자신은 후계자가 될 생각이 없으며 현재 자리에서 무사히 정치 인생을 마치는 것에
만족한다는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을 후계 구상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만 이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중국 최고 권력을 향해 나아가야 할 정치인이 오히려 나는 후계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는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순정차이가 후계자로 거론되다가 결국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 역시 후계자로 지목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후계자로 주목받는 것이 출세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순정차이와 후춘화가 잇따라 밀려나자 중국 안팎에서는 새로운 관측이 나왔습니다. 시진핑이 기존 세력이 만들어 놓은 후계 구도는 거부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사람 가운데 후계자를 선택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천민얼입니다. 천민얼은 시진핑이 저장성에서 근무할 때부터 인연을 맺은 측근 그룹 지장신군의 핵심 인물입니다. 시진핑이 신임을 받으며 빠르게 승진했고요. 구이저우성 당서기를 거쳐 순정차이가 낙마한 뒤에는 충칭시 당서기까지 맡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 중국 정치권에서는 시진핑 다음은 천민얼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일부 기업인들이 천민얼의 정치적 미래를 보고 구이저우의 빈곤 퇴치 사업에 앞다퉈 참여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차기 권력자에게 미리 줄을 대려 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천민얼 역시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상무위원회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후계자는커녕 최고 지도부 진입에도 실패한 겁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공통점이 눈에 띕니다. 순정차이, 후춘화, 천민얼. 정치적 배경도 시진핑과의 관계도 서로 달랐지만 한때 시진핑의 후계자로 거론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 사람 모두 후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정치적으로 몰락한 이유를 모두 후계자로 거론됐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순정차이는 부패 혐의로 낙마한 뒤 사법 처리됐고 후춘화와 천민얼은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과 이유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례를 중국의 권력 구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에게 후계자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일반적인 정치 체제에서 후계자는 정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가 물러난 뒤 누가 권력을 이어갈지 미리 정해두면 정권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체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계자가 명확해지는 순간 그 사람 주변으로 세력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관료들이 줄을 서고 기업인들이 접근하고 당과 군 내부에서도 미래 권력을 바라보는 세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이 동시에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현직 최고 지도자의 눈에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일까요? 오늘은 충성스러운 후계자지만 내일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후계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자신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후계자를 키워야 체제가 안정되지만 후계자를 키울수록 최고 지도자 개인의 권력은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이 문제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시진핑은 집권 초기 왕치상과 함께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벌였습니다. 수많은 고위 간부가 낙마했고 장쩌민계와 공청단계, 지방의 유력 정치 세력도 크게 약화됐습니다. 이후 군 개혁과 인사 개편, 각종 중앙 지도기구를 통해 당정군의 권력이 시진핑에게 빠르게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순정차이가 낙마했고 후춘화는 상무위원회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에는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이 폐지됐고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도 차기 최고 지도자로 볼만한 인물은 등장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후계자의 부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진핑식 권력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후계자가 등장하는 순간 그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고 새로운 권력 중심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성쿠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는 곧 누가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베이다의 허에서 누군가 시진핑에게 후계자를 정하라고 요구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